경제로그. 중국 소금 전매는 왜 2600년을 유지했나? 소금에 대한 전매를 가장 먼저 제일 오랫동안 유지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전매란 특정 상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고 그 수익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귀하고 돈이 되는 상품이 전매 대상으로 되다 보니 과거 소금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1호 전매품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를 일찍이 눈치챈 곳은 기원전 7세기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였습니다. 제나라는 바다를 접한 특성을 살려 소금 전매를 시작하였는데요. 소금이 제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실은 사마천의 사기에도 언급될 정도입니다. 소금은 춘추전국을 통일한 진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시황은 북쪽의 몽골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밖 인공위성에서도 관측되는 만리장성은 총 길이가 6,000km가 넘고 장성을 쌓는 데에 약 100만 명 이상 인력이 동원되었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장대한 건축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만리장성을 짓는 데 들어간 그 막대한 자금이 바로 소금을 독점하여 징수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죠. 이후 한나라의 중앙 집권과 정복 사업을 시도한 한 무제는 잦은 전쟁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금과 철의 전매 사업을 더욱 강화하였는데요. 하지만 국가 권력은 점점 커지는 반면 지방 호족들의 설 자리가 줄어들자 소금과 철의 전매를 지속할지에 대한 염찰 논쟁이 벌어집니다. 전매 유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폐지할 경우 국고가 줄어들고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전매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는 사업에 국가가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설전이 이어졌죠. 그래서 소금 전매가 잠시나마 폐지된 적도 있지만 소금 전매를 통한 세수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설 때마다 가장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 되었죠. 소금 전매는 중국 역사상 최고 전성기 당나라의 조세 수입에서도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원래 10원 정도의 소금에 국가가 세금 290원을 붙여서 소금값을 300원에 판매하게 된 거죠. 이로 인한 전매 수입이 정부 세수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다네요. 하지만 생활필수품인 소금의 가격이 30배로 껑충 뛰고 국가가 소금의 유통량까지 조정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금 밀매업자들이 등장해 암시장이 형성되었는데 당나라 정부가 이를 단속하려 들자 밀매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적인 거센 반란은 급기야 당나라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나라 청나라에 이어 1949년 중국 공산당도 정권을 잡자마자 소금 산업을 국유화시켰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소금 전매를 통한 간접세는 조세 저항을 덜 받으면서도 손쉽게 세수 충당을 할 수 있는 효자 역할을 하였어요. 하지만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중국 경제가 급성장해 소금세의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소금 전매를 담당하는 국영 기업은 이제 국가 보조금으로 겨우 유지되는 상황에 이릅니다. 드디어 중국 정부에 독점되었던 소금 전매가 비효율성 때문에 2014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무려 2600년 동안 소금 사업을 정부 독점 아래 두었는데요. 중국 역사에서 많은 나라가 사라지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소금 전매가 계속 이어진 이유는 소금세가 국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금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소금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정부 권력의 속성 때문이기도 하죠. 한자로 소금 염의 모습도 신하가 소금 결정을 그릇에 두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중국의 영토 확장을 뒷받침하고 외적의 침입을 막는 재원이 되기도 하고 전성기 나라를 흥하고 망하기도 한 소금 독점과 소금세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